안녕하세요. 저는 18살 12캐커가 되기까지 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하게 된 서린인터넷고등학교 정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고등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린인터넷고등학교 소프트웨어과 2학년에 현재 재학 중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앱 개발을 공부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나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란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중학교 때 서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을 이수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영재학급을 이수하면서 저에게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린인터넷고등학교 입학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서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전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학생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안고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딱 중학생이 된 다음에 내가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뭐라도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무작정 온라인 강좌, 온라인 시연화 강좌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막 가르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들은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기초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되게 어딘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의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서린인터넷고등학교 영재학급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열심히 준비를 한 끝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합격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영재학급에서는 기존 학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시언어나 이런 것만 되게 가르치고 약간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시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앱 개발이나 웹이나 서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나 보안 같은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약간 프로그래밍에 대한 뭔가 제 시야를 더 늘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내 적성에 딱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 분야를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재학급에서는 이제 연말마다 학생들끼리 팀을 꾸려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산춤을 발표 대회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팀은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뭔가 질문할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1대1 멘토링 앱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라는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토어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이런 앱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제가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산출물 발표대회를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개발도 하면서 점차 저는 앱 개발에 점점 재미를 붙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개발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앱을 만들면은 친구들한테 야 너도 이거 깔아봐 해가지고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이 저한테 되게 앱 개발의 매력에 빠지게 하게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내가 만든 앱을 누군가가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속 어디선가 되게 저도 모르게 힘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저는 이제 앱 개발에 흥미를 가지게 돼서 이제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만들어 보면서 앱 개발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만큼 학교 공부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는데 학교 공부와 이런 앱 개발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만큼 제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문득 이제 나처럼 이제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앱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마지막 영재원에서 산출 발표대회를 준비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을 하게 됐어요. 저희 팀은 이제 나무에 가지가 뻗어나가듯 이제 꿈을 이렇게 작은 목표로 나눠서 찬찬히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인 드림트리라는 앱을 기획을 해서 제가 팀장을 맡아서 앱 개발을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아쉽게 저희 팀이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신 화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드림트리라는 앱의 화면이고요. 그렇게 영재학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4학년이 됐으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저는 이 영재학급에서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설린인터넷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딱 막상 들어간 설린인터넷고등학교는 저한테 어떤 그런 존재였냐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이제 마음껏 고등학생이 돼서도 프로그래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꿈만 같은 환경을 저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 설린인터넷고등학교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제 흥미를 가장 자극했던 활동은 전공 동아리 활동이었는데요. 이제 전공 동아리가 뭐냐면, 저희 소프트웨어과에는 이제 앱 개발 동아리, 웹 개발 동아리, 그리고 서버 개발 동아리, 게임 개발 동아리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전공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운 좋게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앱 개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전공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엔 뛰어난 앱 개발 실력을 가진 선배들이 많이 계셨고, 그 선배들한테 직접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진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약적으로 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를 직접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제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뭐 프로그래밍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 분야를 공부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저희 학교의 전공 동아리 제도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앱 개발에 자신감을 붙게 된 저는 같은 동아리 부원 친구들과 함께 이제 교내 모바일 콘텐츠 경진대회라는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 모바일 콘텐츠 경진대회는 디자이너하고 개발자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그런 교내 대회였는데, 그것도 사실 주로 2, 3학년 학생들이 많이 출전하는 대회였고요. 저는 당시 1학년이었는데 이제 어떤 작품을 기획을 했냐면, 청소년들이 뭐 여가나 공모전이나 뭐 버스킹 같은 거를 할 때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팀빌딩을 도와주는 SNS 앱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빌더즈라는 앱을 기획을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도 제가 팀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서만 이제 앱을 뭐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저 혼자서만 앱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들어오니까 디자이너 친구들하고 또 다른 개발자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다 같이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한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인 그런 경험으로 남았고요. 그렇게 본선까지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작품을 만든 저희는 비록 대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학년으로 구성된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저 그 앱 화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빌더즈라는 앱의 스크린샷이고요. 그 이후로도 전 1학년 때 서인인터넷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공모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여름방학 중에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NFC를 기반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찍으면은 서로 전자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설린에 있는 대회 중에서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틀 동안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설린 해커톤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주제가 열쇠였는데,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제 현실에 있는 자물쇠들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지문을 이용을 해서 쉽게 관리를 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대상을 수상했어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불편함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결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급식을 실시간으로 리뷰할 수 있는 앱이나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주는 앱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배포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왼쪽에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전자명함 앱의 스크린샷이고요. 다음에는 설린 해커톤에서 만들었던 그 키체인 앱,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수상한 그 패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웨어마스크라는 공정마스크 제공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만들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K 킹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어떻게 18살이라는 나이에 12K커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일은 이제 올해 2월쯤이었어요. 올해 2월 중순쯤이었는데 한국에 그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현관문이 이제 띠리릭 하고 열린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는데,
이제 보니까 부모님이 외출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어딜 가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사러 대형마트에 줄을 서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긴 줄을 서야 했고 이제 어느 곳에 마스크가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이미 다 떨어진 그런 약국에 헛걸음을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마스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런 심각성을 이렇게 몸소 느끼고 있던 그런 찰나에 딱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느 곳에 마스크 재고가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헛걸음을 하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바로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웹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나랑 같이 개발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재고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려면 이제 웹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하고 앱하고 이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구는 이제 흔쾌히 좋다, 내가 웹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해서 친구는 웹 개발을 맡고 저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맡아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되게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마스크 오브제나 이런 제도들이 아직 좀 정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때라서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약사분들이 직접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뭔가 이거 재고 정보를 갱신을 한다고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약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의 방향을 약간 틀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던 때라서 저희가 약간 그런 거에서 차용을 해서 주변에 확진자들이 방문하지 않은 그런 마스크 판매처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로 저희가 웨어 마스크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저희 2월 27일에 플레이스토어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한 500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출시한 다음에 며칠이 지난 후에 정부에서 마스크 오브제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공적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저희 서비스의 초기 목표였잖아요. 마스크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 이제 그게 된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기뻤는데 이제 기쁜 거는 둘째치고 그 기능을 저희가 또 서비스에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API가 공개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이제 밤을 새면서 사실 이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틀 만에 이제 그 공적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서비스에 추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제 공적 마스크 재고 API가 공개되던 그 첫날에 이제 저희 서비스를 과연 몇 명이나 사용해 주실지 그런 되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25,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놀랐고 이제 비록 초기에는 약간 서비스가 불안정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다 보니까 서비스가 약간 불안정해지긴 했지만 오후가 되면서 이제 점차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니까 이제 웨어 마스크 앱이 스토어에서 10만 다운로드를 바로 돌파를 했고 전체 앱 인기 차트에서 웹상승 순위 1위 그리고 전체 앱 2위를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놀랍고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이 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실 되게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저희가 그 스토어 정보에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앱이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일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40만 명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공적 마스크 재고 정보를 확인을 해주셨더라고요. 내가 만든 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이제 웨어 마스크의 스크린샷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운영되던 모습을 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이번 수기 공모 작품의 주제가 됐던 시빅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빅 해킹은 이런 공적 마스크 API 그리고 서비스처럼 정부와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협동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시빅 해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18살의 시빅 해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항상 저를 이끌어줬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힘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웨어마스크와 같은 이런 서비스 같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식지 않은 열정으로 학습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